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앙리라는 이름의 젊은 음악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앙리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음악적 재능은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낡은 바이올린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앙리는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음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앙리는 마을 근처의 숲에 자주 나타난다는 마법의 생물이 준다는 전설을 들었습니다. 그 생물은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원해야만 하며 그 마음이 음악을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앙리는 그 전설의 매력에 이끌려 밤늦게까지 숲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이상하고도 신비로운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자 작은 연못가에 이르렀고 그곳에는 실제로 마법의 생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생물은 백조 같기도 하고 천상의 존재 같기도 했습니다. 앙리는 감동하여 자신의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선율은 마침내 생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생물은 앙리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앙리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저의 소원은 제 음악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저의 음악을 듣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생물은 미소를 띠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의 소원은 순수하구나. 그러면 이 바이올린을 주마. 그것은 특별한 힘을 가졌단다. 내가 진심으로 연주할 때마다 이 바이올린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기쁨을 줄 것이야. 그렇게 앙리는 마법의 바이올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음악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고 듣는 이들마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도시와 나라를 여행하며 연주를 했고 그의 음악은 국경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앙리는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작은 마을을 잊지 않고 돌아와 연주하곤 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고 마법의 바이올린은 전설로 남아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이렇게 앙리는 자신의 소원대로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며 인생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조용한 마을 어귀에는 모든 이들이 즐겨 찾는 푸른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신비로 가득해서 사람들은 가끔 걸음을 멈추고 나무 사이를 서성거리며 어린 시절의 꿈을 회상했습니다. 그 숲에는 누구도 모르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사랑스러운 두 마리의 새, 샤를로와 루시가 살고 있었습니다. 샤를로는 아름다운 노란 깃털을 가진 카나리아였고 루시는 귀여운 초록 깃털을 가진 작은 앵무새였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서로를 친구로 삼아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샤를로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숲의 다른 동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루시는 이야기를 나누길 좋아해 종종 숲 친구들에게 모험담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는 숲속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자주 가보지 않았던 곳이었기에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죠. 그들은 숲을 탐험하며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을 만나고 오래된 나무 밑동에 숨겨져 있는 작은 비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전에 본 적 없는 작은 연못을 만났습니다. 연못 주위에는 형형색색의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고 중간에는 반짝이는 수정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샤를로와 루시는 그 돌에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돌은 손을 뻗어잡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었으나 가까이 다가가자 두 친구는 돌이 마법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돌에 손을 대는 순간 샤를로와 루시는 갑자기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꿈의 세계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말을 걸어오는 나비와 춤을 추는 나무들 그리고 별빛이 쏟아지는 초원을 만났습니다. 꿈의 세계는 마치 샤를로가 부르던 노래의 무대처럼 아름다웠죠.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늙은 요정이었습니다. 요정은 작은 새들에게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여, 이곳은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꿈이 가능한 곳이다. 그러나 여기선 영원히 머물 순 없단다. 진정한 모험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법이지. 샤를로와 루시는 요정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이곳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더 큰 모험을 꿈꾸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숲의 친구들에게도 꿈의 세계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들려줄 새로운 세상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샤를로와 루시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환상적인 모험을 마무리 짓고 더욱 깊고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노래는 여전히 프랑스의 숲속에서 울려 퍼지며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한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세 명의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밤이 될 때마다 하나같이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며 자주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피에르, 장, 그리고 마리였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는 날 피에르는 특별한 모험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마을 북쪽에 있는 오래된 성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곳에 귀신이 산다고 하던데 정말인지 궁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장과 마리는 약간 겁이 났지만 모험심에 이끌려 피에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새 친구는 손전등과 간단한 먹거리를 챙겨 서서히 성으로 향했습니다. 숲을 지나 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먼저 성벽을 따라 돌면서 숨겨진 입구를 찾았습니다. 그때 귀를 스치는 바람에 낙엽이 흩날렸고 먼 곳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작은 틈새를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안은 정말 으스스했습니다. 벽에는 보다시피 거미줄이 잔뜩 걸려 있었고 바닥은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척 스산했습니다. 그들은 성 안을 조심스럽게 돌아다니며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친구는 깜짝 놀라 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은한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그림자가 이상해 보여. 그 그림자는 오래된 초인종 근처에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멈칫거리던 그들은 작은 용기를 내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만지지 않았던 오래된 조각상에 불과합니다. 그 순간 피에르는 웃음을 터뜨렸고 모르겠어요. 무서운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겁줄 수 있는 것은 없나 봐요. 라고 했습니다. 장을 돌아보며 마리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심하자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더 깊숙이 성을 탐험하면서 중세 기사들의 창고나 마법사가 사용했던 책자 모음 등 다양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달빛이 투영된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오래된 정원이었습니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큰 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궁중 연회가 열렸을 것 같은 많은 테이블과 화려한 장식이 남아 있었죠. 피에르는 큰 아무도 없는 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와 장도 함께 손을 잡고 웃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특별한 모험을 통해 성이 괴담처럼 낡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보는 또 하나의 세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면서 서로의 용기와 우정을 한층 더 굳게 다졌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함께한 그들의 모험 이야기는 훗날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으로 전해졌고 성은 이제 사람들에게 두려운 곳이 아닌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아름다운 전설의 무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라틸드라는 이름의 재능 있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라틸드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가졌다고 알려진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정원을 사랑했고 라틸드는 그 정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틸드는 그녀의 정원 끝자락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나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이상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고 라틸드는 그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마리의 작은 새가 날아와 라틸드의 어깨에 앉았습니다. 라틸드, 나는 이 숲의 수호자 페리입니다. 새가 말했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의 마음속에는 이 숲의 마법과 연결될 수 있는 힘이 있어. 페리는 라틸드에게 마법의 숲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숲은 세상의 모든 비밀과 지혜를 간직하고 있었고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 비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라틸드는 페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의 여행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틸드는 마법의 은빛 나무를 통해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장대한 꽃들이 있는 들판이었습니다. 그곳의 꽃들은 해가 뜰 때마다 새로운 색으로 변했으며 라틸드는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꽃의 중심에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마법의 꽃이 있었습니다. 라틸드, 꽃이 속삭였습니다. 너의 마음은 순수하구나. 만약 너가 이 지역의 평화를 지키려 한다면 우리는 너에게 힘을 빌려줄 것이다. 라틸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숲을 더 깊이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생물들과 조우하며 그들에게 지식과 영어를 배웠습니다. 숲의 동물들은 모두 라틸드를 환영하며 그녀에게 각자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틸드는 신비로운 폭포 옆에서 쉼터를 발견했습니다. 폭포는 신비롭게도 거꾸로 흐르며 하늘로 물을 뿜어내는 듯 보였고 그 아래에는 오래된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오래된 수호자 물의 정령이 은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는 라틸드를 맞이하며 웃었습니다. 라틸드, 나는 이 숲의 마법을 이어주는 딸이 아ኳ입니다. 정령이 말했습니다. 너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운명을 지녔어. 이 숲의 모든 생명과 우리는 항상 너의 길을 비출 것이라고 약속하마. 그렇게 라틸드는 마법의 숲에서의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세상에 가져야 할 진정한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 마법의 숲에서 배운 지지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로 라틸드는 마을을 번영으로 이끌었고 마법의 숲은 그저 전설 속 이야기로 전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살아있었습니다.